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시즌3 1학기 1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계속 제보 윤대현입니다. 제보 네. 반갑네요. 드디어 시즌3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정신여고 시즌3 제작에 도움을 주신 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네. 와우. 그래서 이번에 시즌3를 통으로 후원하시는 아주 멋진 센터죠. 국립정신건강센터. 네. 뭐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인 거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네. 과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민간 기업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 정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세금으로 공영방송이네요. 만들어지는 공영방송. 네. 자, 정신여고가 1년 반을 쉬다가 네.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임스 보로로 윤대현 선생님은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왜 나를 부르지 않는가? 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시즌 3에도 불러주셔서 네. 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제 자존감에 큰 비타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부르나 했더니 방송이 제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못 부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공영방송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프님을 모셨죠. 아유 영광입니다. 지금 시즌 1, 2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만 전혀 안 들으시다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 그래도 하자면 네. 말 그대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읽고 들어드립니다. 네. 문제를 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고 네. 또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언도 조금 드리고 그런 역할을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첫 번째 타자로 이제 윤대현 교수님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써니는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주로 여자분들의 사연을 읽고 공감하고 화내는 역할입니다. 네. 방송의 센터. 센타. JYP는 뭐 역시 이제 남자분들의 사연을 혹은 가끔 여자분들의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연애 상담 들어오면 그거 조금 열심히 제가 조언드리고 그렇죠. 분량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죠, 그럴 때. 그리고 뭐 그냥 두 분을 좀 부추기는 역할 이런 거를 이제 화나게. 하는 거죠. 네. 그 한때 정신과 의사가 되어볼까 했었는데 정신과 의사는 안 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이런 수다를 떠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신여고는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연을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사연은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지금 오프닝 듣다가 혹시 그럼 나도 사연 보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에 4번씩 사연을 들어드릴 예정이고요. 네. 한 5, 6개월 정도 할 거죠? 네,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2022년 1월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정신여고 시즌3 한다고 저희가 공지를 하고 또 사연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연도 들어왔지만 사연 말고 돌아와서 기쁘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재미 땡땡땡땡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냉구님 오 정신여고 가자. 깐따비아님도요. 대박 너무 반가워요. 네, 행복한 사람님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니콩님 얼마만인가요? 너무 반가워요. 사연 마구 부탁해요. 은가비님 어제 알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2 종료했을 때 아쉽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댓글이 한 100몇십 개가 달렸었는데 이제야 돌아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 구독 알람 해제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임스 뽀로로님은 네네네. 이제 그 줄여서 제뽀 닉네임 스스로 만든 건데 그것도 이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었으나 남들이 자꾸 뽀로로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와 실제 이미지의 괴리. 그게 모든 인생의 고민의 한 80%는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다. 네. 그게 고민이지. 근데 이번 주에 제임스 본드. 네, 007 영화 개봉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실체를 받아들여야 네. 삶이 편해지기 때문에 뽀로로 제가 뽀로로하다 감이 어디 제임스나 뽀로로나 너무 거대한 두 분이어서 물론 이제 한 분 더 요즘 펭수님도 있긴 하지만 그냥 뽀로로라고 남들이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분이 요즘 제임스 본드 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윤대현 쌤하고 같은 학번입니다. 87학번. 시즌 4에는 꼭 한번 모셔서 앵글리시로 안 됩니다. 영어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좀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라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나이는 안 밝혀주셨는데 아마 뭐 한 30대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여성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 B라고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정신요고를 알게 되었고 들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시즌 1을 정주행 중이에요. 사연을 듣다가 공감이 돼서 많이 울기도 하고 제 이야기 같아서 경청하며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크지 않은 고민인데 보내도 되는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어쩌지, 괜히 나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으면 어쩌지, 별별 걱정을 다 하다가 자꾸 시댁에서 미움받은 것이 머릿속을 맴돌아 용기 내 적어봅니다. 제가 심하진 않지만 계절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심한데요. 그렇다고 막 심하게 우울하진 않고 평소보다는 기분이 조금 다운된 상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를 만나거나 날이 추울 때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몇 주 전부터 조산 위험으로 밖에 못 나가다 보니 심적으로 감정이 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중 대부분이 미혼이라 제가 이야기해도 100% 이해를 못 해주고 공감보다는 그냥 저를 딱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제는 시댁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자니 딸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들으시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고 신랑에게 말하자니 시댁 욕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꾹 참습니다. 저와 신랑은 무뚝뚝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감성적이고 신랑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이에요. 둘 다 어른들께 잘하려 하지만 서글서글하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려 하고 나름 잘하려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나 형님은 되게 다정하면서 말도 많으신 분들이라 저와는 성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없는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별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성적인 사람이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본인 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한테만 그러신 거 보면 너만 왜 이리 무뚝뚝하니? 상냥하게 말 좀 잘할 수 없니?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냥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건데 지금도 마음에 콕 박혀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는 올해로 3년인데요. 작년에 아기가 안 생겨 불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몇 달 정도 다녔더니 다행히 임신이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 시댁에 알려드렸어요. 근데 형님께서 어디 병원에 다니냐고 물어보시고는 땡땡 병원에 다닌다고 말씀드리니 그 병원 왜 다니냐고 거기 과잉진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신랑이 임신이 잘 안 돼서 다닌 거야 라고 말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아기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성별이 아들이라 돌림자를 써야 된다고 하셨다가 돌림자로 지으면 예쁜 이름이 없다고 시어머님께서 너희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 신랑하고 상의해서 이름을 지었고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름을 가지고 놀림받기 좋은 이름이라면서 신랑 보고 너도 네 이름 때문에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지 않았냐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때도 신랑이 잘 커트해줘서 아이 이름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형님네에서 쓰시던 아기용품을 받아서 지출을 줄이긴 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 영 못 쓸만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1월생인데 여름 배냇 저고리도 있고 아기 옷 입히기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반절은 버렸습니다. 뭐 주신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했는데 젖병이랑 이런 것도 재활용하라고 주시는 건 좀 아니다 싶었네요. 그리고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시댁에서는 그걸 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가서 밥 차릴 준비하면 가서 도와드리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도 하고 명절 때도 제사일 때도 빠지지 않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이 알뜰살뜰하게 살고 다정하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금방 저도 마음을 열고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몇 년 지나고 보니 시댁은 시댁인가 봅니다. 아직까지 어렵고 제 할 말 못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는 저를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제가 너무 못돼서 아니면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 되는 일을 아직까지 곱씹고 있는 절 보면 딱 하다가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제가 시댁에서 나쁜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네. 시즌3 첫 사연은 네, 시댁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사연이 꽤 길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서운하겠네요, 뭐. 그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제뽀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제뽀님 네. 뭐 사연자 위주의 조언을 드리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네. 예, 제 사연자님 위주로 위로를 드리는 건 뭐 그게 참 사연을 주신다는 거는 내 편을 원하시는 그쵸.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이외에 뭐 딱히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파 방송. 그냥 마음으로 와락 안아드리는 맞아,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100% 지지해드리고요. 보니까는 뭐 윈터 블루 정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겨울 우울 요 사연이 좀 네, 그 겨울에 아마 좀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일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자기가 인지하고 계시니까 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되게 스스로를 잘 살피시는 능력을 오.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심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계절성 우울은 1번이 겨울, 2번이 여름입니다. 네네. 원래 겨울이 제일 많군요. 네, 원래 더 많고요. 봄, 가을은 좀 싱숭생숭한 그래서 봄, 가을이 많다. 그쵸, 네, 그쵸. 혹시 1, 2, 3, 4 문제가 나오면 쓰시면 땡입니다. 네, 그래서 봄, 가을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약간 네. 덜 나쁜 그쵸. 것 네, 같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임신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도 있고 해서 좀 감정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단어 떠오르는 게 나는 내성적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 더 성공하고 실제로 리더들 중에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도 엄청 장점이 있어서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고 실제 성공한 사람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네. 그 M으로 시작하는 아니야 무슨 미국에서 한 경영대에서 그 피자집 유명한 피자집 체인을 내 어떤 그 지점장님들 네. 매니저분들과 직원들의 성격 유형을 갖고 매출을 본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외향적인 직원에 외향적인 리더가 있으면 매출이 최고일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해서 들이받아서 매출이 엉망이었다. 의외로 내향적 리더에 외향적 구성원이 있으면 잘 경청해주고 보살피니까 그게 더 좋아요. 이제 케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랑 바보인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시어머님이랑은 어려운 관계인데다가 케미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네. 좀 다른 네. 성향인 거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더 재밌고 말도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시는 형님보다 속정, 진정성은 더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사연 주신 이 며느님이 네.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과 관련된 걸 갖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서 너 이렇게 무뚝뚝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도 손해죠. 변할 그쵸? 수도 없고 맞아. 뭐 성격과 관련된 건데 근데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경청해서 뭐 요즘 큰 트라우마는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너무 안에서 빙빙 돌면 마이크로 트라우마처럼 내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어머님이 저러시는 거는 나랑 좀 케미가 다르신데 어머님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보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나는 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으로 을 받지 못할까? 요거를 1차 스트레스에서 2차 스트레스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요즘 스트레스 관리에서 얘기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니? 요거 1차 스트레스인데 그러면 그 해석을 너랑 다르니까 그렇지.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야, 나도 나대로 장점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난 왜 이 모양일까? 이 단어 보면 난 바보 같고 저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나쁜 생각이 제가 보기에 한 개도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평가하시는 것도 그냥 그런 반응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의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훈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거지 내가 바보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소통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CEO와 시어머님께서는 직선적 소통이 아니라 우회적 소통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게 네. 힘들면 이번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내려갔다. 엄청 깨졌다. 이런 얘기가. CEO와 시어머니의 소통 방식이 비슷하다. 이거는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제가 만든 말이긴 야. 한데. 오, 예를 멋진데. 들어서 요즘 그렇게 하는 상사가 없지만 네. 요즘 MZ세대한테 그랬다가 큰일 나지만 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윤 선생 오늘 시간 있어 원장님이 그러면 네. 그게 묻는 겁니까? 시간 약속 없애고 따라 나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시어머니께서 너희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라는 거는 아이디어는 내되 상의는 하란 얘기였던 컨펌은 나에게 받아라. 하지만 어쨌든 이 굳건하세요. 아이 이름을 지켰다. 근데 이거 지킨 건 잘한 겁니다. 이런 게 다 무너지면 맞아요. 더 속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래도 좀 어머님한테 이런 건 이렇게 하려고 이름이랑 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름이랑 진짜 이상한 이름이랑 2개 정도 드려서 좀 선택하실 수 있게 그 좀 직장 회식 장소 정하는데도 여기 갈게 하면 윗분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랑 윗분이 진짜 싫어하는 거랑 이 2개를 올리는 아하. 윗분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는 뭐 고려 안 해도 되는 거군요. 뭐 요즘 세상에 옛날에 했으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윗분이 싫어하는 곳 2개를 두 군데를. 아니, 뭐 꿀팁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팁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 프리덤 오브 초이스라 그래서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사람이 그렇군요. 받는데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날 때도 뭐 여기 중에 많이 줄수록 새 음식점 중에 어디 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 검색해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노력을 해서 여기 갈까 하는 것보다 이제 대충이라도 여러 개를 진짜 이 중에 어디 가실래요? 막 이런 거군요. 네. 근데 그 선택지를 한 7개쯤 주면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장난해? 이러잖아 또. 항상 과한 거는 네, 문제가 되죠. 근데 네. 시어머니도 약간 이제 참 말씀을 좀 거시기하게 하시는 게 네. 내성적인 며느리한테 말이 없는 사람은 속을 할 수가 없어서 별로야.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는데 분명히 듣는 사람한테는 거슬린단 그러니까는 말이죠. 이것도 어머님 성격인 거죠.
안 변합니다. 서로 안 변하. 그냥 생각이 나면 말을 하셔야 돼. 어머님 나온 다음에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며느님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를 또 생각하는 스타일. 며느라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 거고 시어머님은 먼저 말하고 배려를 하는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네. 제가 정신과 사람들 정말 많이 느끼는데 시즌 1, 2에서도 한두 번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중간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고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진짜 중간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분들 남편 관련돼서 그 고민 저한테 상담 오시는 거 보면요. 남편이 너무 대화도 없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다가 하나고요. 네. 딱 반이 너무 들러붙어서 미치겠다. 지금 바깥까지 쫓아와 있다. 이거 어째야 되는 거지? 중간이 잘 없어요. 중간이. 그렇구나. 네. 중간이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없죠.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세요. 중간이 잘 없어. 뭐 부부든 남녀든 뭐 자기 친구들 보세요. 이 중간이 잘 없어요. 말이 많던지 네. 주관님처럼 저처럼 수다스럽던지 네. 왠지 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친정어머니께 이 스트레스를 얘기하자니 딸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못하고 신랑한테 말하자니 시댁 욕하는 것 같아서 거기도 말을 못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정어머니나 신랑한테 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신랑이 너무 엄마 편만 들고 하여튼 효자인 신랑이 싫어요. 뭐 이 정도 얘기까지는 없어서. 네네. 그래도 신랑이 어느 정도. 네, 중간중간 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신랑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남편이니까 아내와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뭐 그런 고민은 여기 없는데 이제 좀 뭐 남편과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뭐 같이 여행 가고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아들과 함께 있는 걸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드려서 네. 엄마랑 저기 데이트 좀 하고 와라. 신랑만 보내? 네, 엄마한테? 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신랑이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가서 뭐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지 엄마니까 네가 가야죠. 그래. 각자의 네, 부모님은 각자가 마크하는 그리고 걸로. 네. 어느 정도는 엄마란 직업도 직업 만족도가 힘들면서도 상당히 있는 거여서요. 무조건 별일 없어요가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 드리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마란 직업이 이게 정말 문신 같은 직업이거든요. 레이저로도 안 지워지는 직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군요. 너무 심각한 톤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시어머니 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맘 상했잖아. 뭐 이렇게 좀 말하면 좀 낫죠 그래도. 그렇죠. 뭐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뭐 고만 살래까지 얘기 안 하고 뭐 그 정도. 엄마는 어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하다가 울고 이러면은 또 이제 진짜 마음 아파하시는데 편하게 좀 얘기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딸들은 친정 부모님한테 뭔가 이런 문제, 트러블을 말하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하긴 하죠. 그 친정 부모님이 걔는 안 되겠다. 김서방은 별로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팍팍 우겨가지고 결혼했을 때일수록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럴 하긴 수 하더라고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형님도 약간 좀 오지랖인 게 그러니까요. 어렵게 임신했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그 병원 과잉진료 한다더라 이 얘기는. 그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괜찮은 병원을 추천을 해주시든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젖병 재활용. 그니까. 야, 젖병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싸움이 나면 그 시어머님이랑 그 형님이 더 크게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형님도 그냥 단어가 떠오르면 나가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다. 아니야, 우리 며느라기님이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한번 또 크게 제가 부딪혔을 수도 보기에 있죠. 여기 싸움 나면 큽니다. 왜냐하면 예.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지낸 시간이 조금 더 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 사이에 분명 몇 번의 트러블이 있고 두 분은 네. 지금 휴전중인 걸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어머님의 사랑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아.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게 과연 행복이실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형님이랑 잘 지내시라고. 네. 저희가 방송을 한참 쉬어가지고요. 이 사연은 좀 받은 지 오래된 건데 예. 아마 이미 출산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예쁘게 아이도 기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사연자 분 위해서 좀 그냥 우스개로 막말을 하나 하면 시어머니 사랑 많이 받아 뭐하게요. 정답이다. 야, 역시. 정답이다. 우스개입니다. 정답. 네. 또 시어머님들도 들으실 수 있어서. 시어머니는 이 방송 안 들으실 거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네. 거예요. 네, 며느라기님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신요고 시즌 3 1학기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요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닉네임 그리고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내는 곳은 radio@doc.co.kr입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